예,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5주차 두 번째 시간인데, 젠더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더의 역할은요, 문화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회의 생활을 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 한 집단 내에서 기대가 되는 젠더의 행동, 외모,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들, 그런 것들을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치마를 입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바지를 입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여자가 치마 입는 거 뭐 부적절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남자가 치마를 입는다면 우리 사회에서요. 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남자가 치마처럼 보이는 거를 입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걸 치마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 눈에는 그게 치마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치마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는 것이 그 젠더에 따라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지는 뭐 그 자녀 양육을 누가 하는 것이 좋으냐,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역시도 문화에 따라 좀 다른 것입니다. 내지는요, 그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냐, 예, 파란색 옷을 입힐까요, 분홍색 옷을 입힐까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산부인과 의사에게 산모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옷의 색깔에 관련해 가지고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캐나다에 갔을 때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파스텔 톤의 체육복이 유행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색 체육복이었어요. 그 하늘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데 제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어 남자가 뭐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여성스러운 색깔의 옷을 입느냐? 예, 분홍색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분홍색은 좀 여자의 색깔인데, 그리고 하늘색은 뭐 적어도 중립적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어, 분홍색은 당연하고 이 하늘색 역시도 좀 여성적 색깔로 좀 보였던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젠더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입는 옷에 대한 그 문화적 이해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이러한 구분들이 일어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의 그 물리적 힘의 차이가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계의 힘이 있어가지고 이 물리적 힘의 차이가 많이 극복이 되었죠. 근데 과거에는 남자의 힘과 여자의 힘이 많이 달랐죠. 예. 그러니까 여자의 지구력과 남자의 지구력, 뭐 이건 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 드는 힘, 예. 어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남과 여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젠더 역할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또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거. 예, 아이를 뭐 한두 달 양육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젖대고 그래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느 정도 컸다 그러려면 적어도 세네 살은 돼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그 뭐가 있습니까? 그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전문직 여성들이 내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던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한 다음에 다시 직장을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그 젠더 역할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서양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젠더의 역할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것이 좀 다른데요. 여자 옷을 입은 아이에게는 좀 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눈을 맞추고요. 그리고 얼굴을 좀 이렇게 가까이 대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남자 옷을 입은 아이하고는 좀 더 그 신체적인 접촉이 많고요. 내지는요. 또 서양 문화에서는 그 슈퍼맨, 배트맨,
신데렐라, 백설의 공주 이런 식으로 남녀의 그 젠더 표현이 좀 극명하죠. 남자는 좀 근육질의 남자, 그렇죠? 힘이 센 남자, 여자는요 좀 곱고 아름다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비가 되지 않나요? 예? 내지는 뭐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 여성의 역할을 또 뭐 남성으로 뭐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이 젠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에 따른 역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나라나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다른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어떤 문화는요, 좀 제3의 성이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바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클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 옷을 입더라도 얼굴에 화장하고 뭐 머리를 길게 기르는 그런 남자들, 그런 남자들을 바클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필리핀에서는 제3의 성으로 인식이 되고요. 옛날에는 좀 영적인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성을 뛰어넘은 사람 뭐 이렇게 여겨진 것 같고요. 독일에서도 2013년부터 출생신고서에 제3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호주도 1년 뒤에 그런 거를 했고요. 인도에도 또 문화적인 것이 있죠. 뭐 히즈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끼리 모여 섭니다. 예. 원래는 남자들입니다. 원래는 남자들인데 거세를 해서 여자가 되거나 아니면 거세를 하지 않은 채로 뭐 여자처럼 살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자 옷을 입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마을 자치할 때 거기 가가지고 공연해주고 돈을 받고요. 아니면은 좀 뭐 구걸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히스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었죠. 예. 이런 사람들도 뭐 제3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지는 태국에도 그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의 또 그 집단이 있죠. 예. 특별히 그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하지 못하니까 주로 그 관광산업 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요. 뭐 이러한 그 제3의 성이 모든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뭐 중간에 어느 성,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들도 뭐 문화에 따라서는 일부 현재까지도 존재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필리핀에서나 인도에서나 태국에서나 이것이 그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특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뭐 해코지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냥 그런가 보다. 예, 어떻게 좀 그 정도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